네, 지금부터는 투자인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슈별로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 김진만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양대 지수 모두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수 추가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될까요? 미증시는 지금 뭐 과열권 우려의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우리 증시는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오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좀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한 종목 장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간다라고 한다면 환율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11월 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나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운 매크로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약하고 다만 거기서 이제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두 분이 어떤 매수해놓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 상단은 막힌 채 철저한 종목 장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철저한 종목 장세 안에서 최근 가장 선방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 불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테마성이 짙은 종목군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를 비롯한 감염병 관련 테마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관련 종목들 미코 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네. 지금 선제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WHO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관련 종목들이 더 크게 주목받을지 다음 주까지 이 상승 랠리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남은 오후장에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일단 지수가 안 좋을 때 오르는 테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방산 테마라든지 혹은 이제 유가 관련주 혹은 이제 전쟁 방산주 이제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있었는데 또 일반적으로 또 지수가 안 좋을 때 오르는 섹터가 이제 감염병 테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엠폭스 관련주들의 흐름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감기 달고 살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제 기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해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흐름 이제 워낙 이제 이전에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고 그걸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까지 더해져서 나오는 구간이지 사실 이게 엄청나게 또 직전 고점만큼 올라갈 거라고는 확신이 좀 안 듭니다. 오히려 이제 적당하게 트레이딩 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지금 지수가 일단 하단부가 이탈이 될 가능성이 상단부에서 조금 하방 추세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아마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또 이제 양과 음의 길이가 정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짧게 보되 충분히 그 안에서 먹을 자리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에 정말로 이제 투자하기 좋은 섹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한 게 정말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돈이 이쪽으로 이미 조금 쏠리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 테마 짧게나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번 주 국내에 상륙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동안 강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넥스턴 바이오가 상한가 안착했고 한미약품 6%대 큐라티스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도 쉽게
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위고비 맞았는데 효과 엄청 좋다, 뭐 매출이 엄청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해야 될지 혹은 뭐 조정 겪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종목들 지금 구간에서 좀 담아보는 것도 유효할지 대응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 뭐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블루엠텍 유통사까지 같이 해서 위고비 관련주와 이제 비만약을 개발하는 이제 신약 업체들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 오르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에 비만 치료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이틀 동안 제넥신이 올랐던 경우, 사실 제넥신 오르는 경우 진짜 쉽지 않은데 제넥신이 파이프라인에 이제 있다. 사실 이제 하나 정도 임상 일상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만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일상이라는 거는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테마성 이슈가 마무리되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위고비가 나온 상황에서 물론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이제 하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맞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가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될 상황에서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급하게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만약, 위고비 관련주들의 흐름은 한 번 정도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개별주죠. 이제 비만약, 신약 개발하는 개별주들의 흐름은 갑자기 이제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시실 가서 뭐 비만약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그런 이제 한 번 정도 투자 판단도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지만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이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같이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제일 위에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고 비만약 관련주들은 이제 개별주 모멘텀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각자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조금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매수하는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만과 혈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 또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이에요. 그래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제 비만과 당뇨, 그다음에 혈당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아마 건강 관련된 문제와 이제 합쳐서 분명 혈당 치료계 관련된 이슈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일단 투자 있는 종목이라죠. 네, 아이센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관련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고 분명히 이제 유통해서 이제 뭐 카카오 여러 가지 헬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관련해서 여러 업체에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해외 매출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외 여러 가지 식약처에 통과가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나라에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비만약에서 혈당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를 따질 때 멀티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주기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었을 때 분명히 아이센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매물들을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당뇨 환자 급증에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사와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는 아이센스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아이센스를 오늘 매수해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생쇼 매니저님이 또 편입했던 종목인데 아이센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번 지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지수는 정말 빠지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전장에 상승률 상위 종목이 딱 포진되어 있는데요. 뭐 1, 2위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는 뭐 피델릭스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이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당분간은 이렇게 제약 바이오만 봐야 되는 것인지 사실 3대장 하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저도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연말까지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초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여러 업종군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까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움직인 쪽에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줄기세포 쪽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큐로셀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큐로셀이라든지 메디포스트 과거에 이제 차바이오텍이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선순환 업종 내의 선순환이 나올 때 방사성 의약품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이제 퓨처캠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후속주가 될 수가 있는 게 뭐 엑스코프리로 유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라는 기업 제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출단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RP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방사성 의약품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의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뭐 줄기세포라든지 방사성 의약품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전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녹십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요. 지주사 중에선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출 데이터를 기록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연말에 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화장품주도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네. 뭐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이 화장품 이야기할 때 같이 나오더라고요. 하반기와 연말에 K뷰티 관련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수출 데이터가 이제 매달 너무 잘 나오죠. 이제 뭐 빈틈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사실상 워낙 이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이던스가 미래 매출과 미래 주가를 좀 형성해 주는 게 당연히 주식의 기본 원리지만 일단 화장품 관련주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견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비수기죠. 이제 9월, 10월 요 라인이 좀 살짝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대형 화장품사들이 제외하고 ODM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화장품 업체들이 조금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기타 좀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급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멀티플을 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이제 회사마다 정말로 이제 잘 팔리는 그런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있을 겁니다. 뭐 VT의 리드샷도 그 하나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무기가 있는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아마 실적 시즌에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미 많이 오른 주가들이 한 번 정도 조정을 겪었고 그 조정 이후에 직전 고점에 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되고요. 실적 시즌에 분명히 강할 겁니다. 이제 매크로 이슈들이 많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적 시즌으로 전환이 되고 그 실적 시즌 때 매번 위심을 좀 해소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 스몰캡 중에서 잘 팔리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분명히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관련해서 보고 있는 쪽은 일단 원료나 이제 부자재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봉 LS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화장품이 잘 팔리면 원료들의 매출 원료를 좀 다루는 기업들의 좀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J2K 바이오라고 올해 상장한 기업인데 3번 정도 엄청 올랐다가 지금 조정폭을 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2K 바이오를 원료 쪽 탑피오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용기도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용기 관련주인 펌텍 코리아까지 같이 해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해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화장품주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료 쪽에는 J2K 바이오, 부자재 쪽으로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죠. 펌텍 코리아를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화장품주 하면 대장주 바로 실리콘투가 떠오르거든요. 그럼 네. 이번 연말 하반기에는 또 한 번 실리콘투가 대장주 역할을 해줄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료나 부자재 쪽을 관심 가져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펌텍 코리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화장품주들 중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한국콜마라든지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던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꺾여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끌고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오죠. 실리콘투도 뭐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이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화장품 관련주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당시에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환율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전통 제약사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도 이제 이 화장품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온전히 화장품주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국제약처럼 뭔가 좀 얽혀있는 기업들을 같이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전 동국제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재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 쪽에서 살짝 벗어나 있긴 하지만 동국제약 봐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을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리본 화장품을 인수한 기업이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최근에 참 잡음이 많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 네. 어제 오후 3시에 TSMC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조정을 겪고 있어요. 일일 천하에 끝나는 것인지 반도체 종목들 좀처럼 이렇게 확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오늘 내린 거 좀 억울합니다. 사실 미국장도 괜찮았고 이제 전일 그러니까요. 뭐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되게 아쉬운 게 하이닉스가 매번 20만 원 고지에서 또 계속적으로 튕기고 있는데 이게 또 밀리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밀리는 자리여서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새벽 한 2시, 3시까지는 잘 나가다가 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이 서버 결함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마존 쪽에 공급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고 그 영향 때문인지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오늘 하필 아침에 또 한미반도체 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일일 천하로 그치기에는 여전히 TSMC가 보여준 가이던스는 아직은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괜찮다. 여기 추가적으로 디램이나 낸드 쪽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TSMC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적은 AI 반도체와 레거시와의 분리는 되겠지만 AI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아직 블랙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지금 이제 이연 매출이 또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쪽도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1일 천하라기보다는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 AI 반도체를 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실제로 추이 데이터 보면 디램이나 낸드 쪽은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부분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순수하게 장비준지 아니면 AI 반도체 묻어서
올라간 이력이 있는지를 이제 팔도를 하셔서 여기다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까지 잘 나오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랐는지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한번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시끄러운 잡음이 많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현대차 증권에서 오늘 한미 반도체 시장의 오해에 대해 정정합니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SK하이닉스가 HBM TC본더 콜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실제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해 탈락되었음을 확인했다라는 리포트 내용을 또 발간을 했어요. 하지만 한화정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오보 리포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잡음이 많은 것 같거든요. SK하이닉스 현재 한 4%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 TC본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와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죠. 요 기업 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밀리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밀림으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와 한화 인더스트리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한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12시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고서 그 뒤로는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과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올라와야 되고 한화 인더스트리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돌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취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한미 반도체가 목표가가 3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17만 원도 현재가 대비해서 70%의 상승이 나와야지 가능한 수치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이원화하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온 뉴스 가지고 한미 반도체라든지 한화 인더스트리가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어쨌든 이원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한화 인더스트리가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SK하이닉스의 콜테스트 탈락이 사실이라면 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좀 올라야 되는데 지금 한 9%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네. 한미 반도체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한 애널리스트가 오늘 또 목표가를 대폭 하향한 리포트가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그동안 HBM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HBM 시장이 약간 좀 안개 속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는 그래도 HBM 수혜주들은 견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는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포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가 하향됐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 혹은 이제 HBM 시장에 대해서는 견고하고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는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이게 TC 하나 정밀기계가 TC 본더에서 경쟁 시장에서 아예 확실하게 딱 정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방금 한 5분 전 기사로 이제 하나 정밀기계는 콜테스트 순항 중인데 리포트랑 내용이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아예 아니면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 통과하면 통과인데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게 애매한 투자 포인트들을 잡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리포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시게 되면은 긍정의 기사지만 사실 이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고점에서 꺾였기 때문에 목표가가 내려가는 거지 근접해서 또 만약에 좋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면 얼마든지 목표가를 바꾸겠다라고 코멘트하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는 견고한 흐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노이즈가 있는 종목도 분명히 먹을 자리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HBM 시장은 견고하고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이런 음봉에 매수하는 용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걱정을 싹 씻겨주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HPM 수혜주들은 견고하다, 믿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콘텐츠와 재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콘텐츠는 저희가 앞서 12시 부에서 좀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재건주 투자 전략부터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안에서 데모와 SY스틸텍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또 수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런 트럼프 대선 후보 관련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재건주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재건주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선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굳이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건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재건 관련주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보다는 테마성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캐터필러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캐터필러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순쯤에 한번 변동성이 커졌다가 지금까지는 또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건주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력기기 를 설치할 때도 뭐 건설기계 쪽에 대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뭐 11월 달 초 중순까지는 재건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저는 오늘 한미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캐터필러와 굉장히 많은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진성TC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한미글로벌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작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8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까지 매수해놓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